91세 의사가 밝힌 건강의 비밀 4가지. 하루 5분만 관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늘 아침 관절이 아팠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91세인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합니다. 주말에는 골프도 즐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 건강의 비결을 묻습니다. 특별한 약초, 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 방법. 제 대답은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시했던 우리 몸의 내부만 돌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70, 80대가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인이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이킹이나 여행과 같은 취미를 포기합니다. 때로는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체의 특정 부위를 돌보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팁을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팁을 계속 받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법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인체는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일부 영역은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와 같으며 전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돌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4가지 영역은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있으면 신체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4가지 부위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위생 그 이상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를 잘 관리하면 온몸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세가 넘어서도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름, 백발, 관절통을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증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증상 대부분은 적절한 바디케어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케어 방법이 더 효과적이 됩니다. 이제 60년간 의료 분야에서 발견한 4가지 신체 부위 케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발 당신은 매일 수만 걸음을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78세의 박 씨가 내 병원에 왔을 때 그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팔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나 봅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의 발을 검사했습니다. 굳은 살이 깊었고 건조한 피부는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박테리아로 인해 염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은 발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리. 그냥 씻으세요.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발을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종말이 있으며
모두 우리의 내부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합니다. 서양의학은 이제 이러한 연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의대생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발은 의식의 심장입니다. 발의 혈관과 근육이 심장이 몸 전체로 혈액을 펌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발 관리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그렇다면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60년 동안 공부하고 실천해온 발 관리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가둡니다.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천보다 약간 높은 40도입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발을 30분간 담가두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몸 전체로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에게 물에 소금 한 줌을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완화되고 다리의 부기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78세의 이명숙 씨는 20년간 알아온 불면증을 이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지 박사님의 말씀대로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달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바닥을 마사지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발바닥을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꿈치와 발가락 사이의 발바닥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은 이 마사지 덕분에 15년간 앓았던 변비가 나았습니다. 이 부위를 매일 5분씩 마사지만 해도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많고 어두워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여기에 피부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 병원에 온 82 새 김우진 씨는 발가락 사이에 백선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된 감염이 결국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되었지만 발가락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보습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을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집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에는 바디로션이나 특수 풋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70세가 넘으셨다면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박상철 원장님은 이 4가지 관리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의사님, 기적이에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 남편과 동네 공원을 오래 걸었어요. 1년 전에도 못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발 관리란 위생 그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건강의 기초입니다.
내일 아침 저와 함께 발 관리를 시작해 볼까요?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면역에 중요한 이유와 관리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내쉬세요. 겨드랑이가 땀을 흘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0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겨드랑이는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센터입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이상 계절성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를 앓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봄과 가을에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습니다. 의사님, 계절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약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겨드랑이를 보니 피부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붉고 땀샘이 막혔습니다. 림프절도 약간 붙어 있고 딱딱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겨드랑이에는 중요한 림프절이 20개 이상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들은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저는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천연 탈취제를 60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땀샘이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하면서 냄새를 제거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가 빨리 사라지고 피부의 pH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넷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로 순환을 촉진하세요. 이것은 제가 환자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것은 림프 순환을 자극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목에서 가슴까지 겨드랑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총 2분 각 겨드랑이에 분식하면 충분합니다. 75세 이정희 씨는 이 4가지 방법을 2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시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졌지만 기관지염이 생기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넘어진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세요. 면역 체계 강화와 독소 배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중요한 이유와 관리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얹어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은 간 기능과 혈액순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른한 세기명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서로 붙어서 저리는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리가 매일 밤 경련이 일어나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서해안은 림프절이 살짝 붙어서 딱딱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강인응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피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퇴동맥, 정맥,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 구조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기능, 정맥류, 심지어 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강하게 지나가는 부위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허벅지 안쪽에 림프 순환이 가내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독소가 축적되어 결국 만성 피로와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실천한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고 손으로 이 부위에 닿기 어렵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 천연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바디 오일은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목욕 스펀지나 긴 막대기에 감은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씻은 후에는 통기성이 좋은 면 옷을 입으세요. 허벅지 안쪽은 축축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깨끗이 말리고 통기성이 좋은 면이나 리넨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과 같은 인공 섬유로 만든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직물은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느슨한 사이즈의 100%면 속옷을 입으라고 권장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림프도 잘 흐르지 않습니다. 76세의 박정수 씨는 평생 꽉 끼는 속옷을 고집하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각한 피부 질환이 생겼습니다. 느슨한 면 속옷으로 갈아입은 후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허벅지 안쪽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비 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고 두 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기울입니다. 무릎을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여 허벅지 안쪽 근육을 이완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어떨까요?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가져오고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합니다. 저는 91세인데도 매일 아침 5분씩 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과 림프가 잘 순환되어 다리가 하루 종일 가볍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제와 파우더를 바르면 피부가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이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으로 인한 발한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가루를 가볍게 뿌리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71세의 할머니 김영희는 이 4가지 방법을 단 한 달 동안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의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서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다리 경련도 많이 멈췄고 병원에서 간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피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간에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강이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등과 발톱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제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75세 할머니 조명자 씨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치매의 시작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등과 두피를 봤습니다. 딱딱하고 뻣뻣한 근육, 건조한 두피, 혈액순환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상대로.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신체에 손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목과 상체의 근육은 신체로 이어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근육들이 뭉쳐 있으면 몸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로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분 공급이 줄어 사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연구하고 실천해온 등과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욕할 때 등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팔이 뻣뻣해지고 등 전체에 닿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시고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등으로 혈액이 흐르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됩니다. 또한 내부 근육으로의 혈액 흐름을 개선하여 머리가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79세 김철수 씨는 이 방법을 연습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로 내부 근육으로의 혈액 흐름을 개선하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으므로 적절한 마사지를 하면 내부 근육으로의 혈액 흐름이 직접적으로 개선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 선생님, 기적입니다. 더 이상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가족들도 제가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신발을 신는 곳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세요. 기억력, 사고력, 활력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 방법을 일상생활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중요한 신체 부위 4가지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발가락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60년의 의료 경력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욕할 때 등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팔이 뻣뻣해지고 등 전체에 닿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시고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등으로의 혈류가 좋아지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됩니다. 또한 내부 근육으로의 혈류도 좋아져 머리가 맑아집니다. 79세 김철수 씨는 이 방법을 연습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로 내부 근육으로의 혈류를 개선하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피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마사지를 하면 내부 근육으로의 혈류가 직접적으로 좋아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5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샴푸할 때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머리 뒤와 관자놀이, 부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니 조심조심 마사지하세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2주간 한 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신경 전달과 몸 전체의 손상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91세인데도 매일 아침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5분씩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어깨를 돌리고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구부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누워서 엉덩이를 살짝 올리고 내립니다. 요추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앓았던 만성 허리 통증이 이 스트레칭을 한 달 동안 한 후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 5분 마사지를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과 목을 5분 동안 마사지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척추를 따라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 신경계를 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바르고 목에서 허리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목과 어깨 부위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양말에 테니스공 2개를 넣고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긴장된 근육이 효과적으로 풀립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후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단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 선생님, 기적입니다. 더 이상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 정신이 훨씬 맑아졌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가족들도 제가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신발을 신는 곳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세요. 기억력, 사고력, 활력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 방법을 일상생활에 쉽게 접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중요한 신체 부위 4가지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발가락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60년의 의료 경력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